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연대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언론을 조작해 확산시킨 MBC를 규탄하며 방송국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MBC의 조작날조 사기극은 직접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깨버리려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언론 주도의 반역 행위이자 국제적 자해 행위입니다. 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발언의 왜곡 날조 사태에 관여한 MBC 기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MBC 사장과 집행부는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MBC는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할 가치와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MBC 방송을 없애버리고 저널리즘의 본령을 준수하는 언론이 새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MBC의 자의적 조작 왜곡 보도는 국회, 괄호하고 미국 의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정확한 실제 워딩이었습니다. 특히 MBC의 조작 왜곡 보도는 괄호 안에 미 의회라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국회라고 하지 않지만 국회라고 하면 뒷부분에 조작한 바이든과의 연결이 안 되니까 주석까지 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이 XX라고 해서 마치 이 새끼로 연상되는 악의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소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대통령의 실제 워딩을 밝혀냈고 음성 연구 전문기관인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서도 이를 밝혀내서 배현진 의원에게 전했습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이 사기극에 놀아나서 민주당 박홍근은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윤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자고 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고 분별력이 없단 말입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가 보도하기 30분 전 민주당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작 보도 내용을 입수해 발언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MBC와 민주당의 유착관계를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술 더 또 웃긴 것은 이재명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나요? 이 말이 알려지자 이재명이야말로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는 언행을 평생 실천적으로 보여줘가면서 살아온 인류사적 인물이라며 그야말로 세상에 떠들썩할 정도로 비웃고 있습니다. MBC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는 혼돈의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망국의 사기 탄핵을 주도하더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권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에는
그렇게도 정부를 찬양하고 북한을 옹호하더니 윤 정부 들어서 또다시 반정부로 태도를 바꾸는 MBC. MBC에는 친주사파 DNA가 존재한다는 비아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도 놀랄만한 외교 참사를 기도한 MBC 관련 기자 전원을 형사처벌하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전원의 사퇴를 통해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는 언론을 새로 탄생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국민의힘 꼴 좀 보십시오. 유승민은 MBC의 조작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인간의 배신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관뚜껑을 닫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주호영도 대통령 공격에 나서는 등 어정쩡합니다. 이런 자들의 본질은 탄핵 찬성파,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늘 주시해야 할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국민의힘 당도 당을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국민들의 국힘당 책임당원 가입이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애국 국민이 국힘당 책임당원으로 대거 입당한다면 당 최고위원회 및 의원 공천과 재야인사 영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역선택 방지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 외곽에서 말로만 하다가는 역선택 방지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UN 총회 참석 이외에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사로 30분 동안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일 관계가 이처럼 경직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정략적 요구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재인은 한일 관계 문제만 헝클어 놓고 끝나버리니까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통화 스와프,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시급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통화 스와프 문제는 최근 외화 부족 사태에 직면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또 북미 지역 7개의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센터 설립 등과 관련해 1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과거의 문재인은 미국만 갔다 하면 미국의 수조 원의 외화를 써가면서 김정은 회담을 구걸했지만 김정은의 따돌림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냉대만 받았던 것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에 가서 MBC가 조작한 가짜 뉴스와 같이 비속어를 쓴 일도 없었고 바이든이란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쪽팔림을 비속어라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상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도 통상 쓰는 말입니다. MBC 멋대로 조작 선동 방송한 사태는 마치 반정부 신호라도 되는 듯이 광화문 일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딸 팬덤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파 세력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무력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 빨갱이 팬덤들은 제2의 광우병 선동, 제2의 세월호, 제2의 탄핵 등의 사건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저들은 윤 대통령의 영국 조문 방문 때부터 모든 꼬투리를 잡아서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든 걸리기만 해봐라. 조금이라도 선동거리만 된다면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계속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애국 우파 국민은 MBC 조작 사태라는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은 걸로 생각하고 점점 더 도를 더해갈 빨갱이 개딸 팬덤들의 난동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MBC의 조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자유우파 애국민들은 이번 MBC 사태를 계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혼란한 정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위기 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각오와 준비를 철저히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